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양시장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셀트리온 삼형제의 이제 무혐의 소식에 급등이 나오는데도 코스닥 시장이 1% 넘게 빠진다라고 하는 거는 종목들이 엄청나게 빠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또 다른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조를 드렸던 게 싸졌을 때 미리미리 사두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지나고 나면 보이는 것들이 그때 싸졌을 때 사둘 걸,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저는 싸졌을 때 우리가 모아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시장에 매도세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급하게 보실 필요도 없고, 또 시장이 내린다라고 해서 크게 겁먹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우리가 전략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딱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포인트를 좀 짚어 드릴 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 자체를 놓고 보면은 코스피도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80%의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셀트리온들을 빼고 보면은 코스닥도 마이너스 3%의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되,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시장이 조금 밀린다라고 해서 크게 시장에 대한 우려를 확대하자 이런 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겁먹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지수 관련해서 브리핑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코스닥은 큰 박스권에서 작은 박스권으로 점차 변동성을 줄여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만족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결국에는 이렇게 큰 박스권이 있다라고 하면은 박스권을 조금 좁혀 놓으면서 변동성을 줄여야지만 나중에 뭔가 시장에 좋은 모멘텀이라든지 이슈적인 부분이 붙었을 때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박스권을 딱 놓고 보면은 이게 850, 그 다음에 910포인트, 작은 박스권은 860, 그 다음에 이거는 900포인트, 이런 식으로 변동성을 줄여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전 큰 박스권 하단인 850포인트를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큰 폭으로 다시 한번 밀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겁먹을 필요는 절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보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제 최근에 우크라이나랑 회담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언급을 하면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상승으로 출발을 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기대감이 크지 않다라는 거는 전망 이 나왔기 때문에 좀 하락을 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주말에도 러시아군의 진군이 계속되고 있고, 푸틴이랑 이제 프랑스, 독일 총리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의 전쟁 종식 의지가 없다라고 평가를 했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등 대화를 통한 구체적인 협상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물가 급등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이번 주 FOMC에서 연준의 매파적 움직임에 대한 우려도 커졌고,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를 딱 놓고 보면은 새 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의 건설이라든지 원자력 발전, 그 다음에 리오프닝 관련 업종 종목 강세로 정책주 위주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고, 오늘도 그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주들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시장 흐름은 지속적으로 테마 장세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부분이 있고, 현재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요인은 있어요. 항상 부정적인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뭐야 왜 자꾸 부정적인 것만 얘기를 해, 어쩌라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부정적인 것도 아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적인 부분을 잘 짜고 움직일 수 있다. 당연히 좋은 것만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부정적인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지, 좋은 것들만 얘기를 한다라고 해서 능사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난망적인 부분, 그 다음에 미국 뉴욕 증시 하락적인 부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 그리고 3월 FOMC 17일날 앞둔 부담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그때까지는 우리가 FOMC 때까지는 좀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다.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계속된 대화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군사적 충돌이 지속적인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는 미국인 기자가 러시아군 총격에 사망을 하는 사건도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 시민권자가 사망한 첫 사례인 만큼 미국 정부의 반응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 때문에 투자 심리도 앞으로도 조금은 위축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우리가 뭐 전쟁에 대해서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언제 어떤 식으로 합의가 될지 이런 것들 예측이라든지 전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자꾸만 여러분들이 못 맞추는 것들에 대해서 집착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부터 뭐 화상으로 협상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증시는 이 협상이 잘 되면 오르는 거기는 하지만 안 되더라도 이미 기대감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악재가 이미 다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정점을 찍고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악재가 나오더라도 안 밀리면은 결국에는 오른다, 이렇게 시장을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결론은 악재가 나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다 나왔다. 당장 오르기는 힘들겠지만 뭐 원자재 같은 경우에도 오를 만큼 올랐고 전쟁 리스크도 반영할 만큼은 다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더 이상 안 밀리면은 결국에는 오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보다도 좀 더 우리가 포인트를 두고 봐야 되는 거는 3월 FOMC에서 금리 인상 강도라든지 연준의 스탠스를 확인한 후에 시장 대응 방향을 잡아 나가는 게 굉장히 좋다. 그때까지는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 FOMC 이벤트 전까지는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이 나왔을 때 우리가 좋은 종목, 실적주 같은 경우에는 저점 매수의 기회,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좋은 실적에 대한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분할 매수의 기회로 생각을 하시고, 좀 시장 자체를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모아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모아가시는 게 맞는 거고, 우리가 단타 종목에 대해서도 빠르게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빠르게 먹는 게 장땡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XM, VIP방 같은 경우에는 XM을 시초가에 들어가서 정말로 빠르게 먹고 나왔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XM도 오늘 시가가 4,385원에 시작을 해서 고가 자체가 4,520원까지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먹을 수 있을 때 빨리빨리 먹고 나오는 게 중요하다. 단타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이거를 계속 질질질질 끌고 가는 것보다도 빨리빨리 승부를 보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단타는 남들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모아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할 매수를 통해서 평단 관리를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두 가지 플랜을 가지고 우리는 왜냐? 수익에 대한 극대화를 노릴 수밖에 없다. 우리가 갖고 있는 투자금 자체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정된 자산으로 최대한 잘 늘려나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XM도 그렇고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시초가에 들어가서 뭐 깔끔하게 지금 보시면은 자 이렇게 빨리빨리 먹고 나오잖아요. 시가 자체가 2,600원 딱 형성이 돼서 우리가 먹을 수 있을 때 빨리빨리 수익적인 부분 챙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도 뭐 소프트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들어갔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시초가에 바로 들어가서 수익적인 부분 깔끔하게 먹고 나왔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들, 단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빨리빨리 먹고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우리가 뭐 단타로 들어갔기 때문에 빨리 승부를 보고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막 변동성이 나오는 시장에서 질질질질 목매에서 끌려 다니는 것보다도 빨리빨리 승부 내서 나오고 승부 보고 나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이해를 꼭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단타를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줄 때 빨리빨리 뭐든 먹고 나오는 게, 먹고 튄다? 좀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1개월 하시면은 44만원 진행을 하고 있고, 2개월 하시면은 뭐 77만원, 4개월 하시면 99만원 진행을 하고 있는데, 1개월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하시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단타를 진행을 하는구나, 내가 왜 이 종목을 선택을 했을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몸소 느끼시면은 내가 나가서 스스로도
매매를 진행을 할 수 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셔가지고 좋은 종목 잘 사서 빨리빨리 수익적인 부분 잘 챙겨 나가시면은 회비 정도는 충분히 다 뽑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만 딱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뭐 상승적인 네이버는 조금 오늘 보합권,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부분은 있고 카카오도 그래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은 결국에는 지나고 나면은 보이는 것들, 대형주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죠. RSI 30 이하권에서 여러분들이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시고 평단 관리를 하시면은 결국에는 좋은 종목은 올라온다. 우리가 대형주를 잡더라도 좋은 위치에서 좋은 가격에서 편안하게 잡아놓고 끌고 나가면은 수익적인 부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그만큼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지나고 나면은 보이는 거, 여기서 RSI 30 이하권에서 분할적으로 여러분들이 1차 매수, 2차 매수 진행을 하면은 지금은 어느 정도 보합권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대기에 잡아놓고 시장이 빠졌을 때 죽겠다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형주는 여러분들 단타를 치시는 분들도, 대형주 단타 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형주를 사는 거, 주변에서도 삼성전자를 사고 네이버를 사고 카카오를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길게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거예요. 장기 투자를 할 거면은 우리가 싸졌을 때 담아놓고 편안하게 들고 가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항상 지나고 나면은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대통령 선거가 발표가 되면서 외국인 기관, 오늘 외국인은 지금까지는 나가고 있는 모습 자체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대통령 선거 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너무나도 큰 폭으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보면은 규제 리스크가 불거졌던 플랫폼 산업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 자체가 지금 적인 규제보다도 업계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을 촉진시키는 것이 핵심 방향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플랫폼 산업의 리스크가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는 부분도 있고, 너무나도 바닥권에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바닥권에서 사놓고 끌고 가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쉽게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아시고 다 아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그때 당시 상황을 돌이켜보면은 왜 빠졌을 때 왜 추천을 해요? 이때 왜 사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지나고 나면은 항상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제시된 디지털 경제 활성화 방안 관련해서 인터넷 산업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면은 올해 인터넷 업체들의 실적 성장은 굉장히 무난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드는 부분이 있고, 카카오랑 네이버도 3월 주주총회를 통해서 CEO를 선임을 할 예정인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사업 확장 인수 합병 MMA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수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이런 기사적인 부분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글로벌 사업과 이제 컨텐츠, 블록체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가능성 자체가 좀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편안한 매수가에 잘 잡아놓고,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바닥권에서 이미 분할 매수를 끝나고 지금의 상승은 좀 즐기고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언제 어떤 식으로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결국 지나고 나면은 보이는 게 저때 저렇게 샀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지나고 나면은 보이는 거를 안 놓치기 위해서 제가 옆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항상 여러분들 초보자분들, 특히나 대형주를 가지고 중장기 관점으로 좀 끌고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RSI 30 이하 이거는 꼭 체크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